이건 더 슬퍼. 10원 준다고 하면 조회수가 높아져요. 보세요. 내가 클릭하고 거기 들어가서 광고를 보는 게 10원보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 해보신 분들 있어요? 10원 줄 테니까 저 편의점 가서 뭐 좀 사와. 이들은 왜 그럴까? 자기의 삶은 이 틀 안에 갇혀 있어요. 네모아란 틀 안에.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이런 걸로 조금 플러스를 시키려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이 다 휘둘리고 본인 인생을 조종당하는 거라 생각하죠. 이런 거를 결정할 때 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루에 몇십 가지, 몇백 가지의 결정을 할 때 다 휘둘린다고. 그들의 프레임에 우리의 주도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내가 물건을 팔 때도, 소비자를 상대할 때도, 공급처를 상대할 때도, 내가 자본주의에서 우뚝 쓸 때도 다 휘둘리는 게 많다고. 앞으로도 이용당할 거예요? 아니면 꿰뚫어 볼 거예요?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M군입니다. 집중해서 충분히 원하는 걸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 반가워요.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뭐예요? 항상 어느 상황에서든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, 여러분들. 아니면 휘둘려요. 그냥 흘러 살게 돼요. 지금 왜 온 거예요? 가족을 지키려고. 근데 가족을 지키려는데 여기 오면 뭐가 좋으니까? 여기는 뭐 이제 뭐 실뜨기를 같이 하는 공간인가요? 아니면 꼬꼬집안이에요? 뭐 하는데?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법. 우리는 노골적으로 돈을 벌려는 집단이에요. 그리고 그 가장 잘 번 집단이에요. 그 돈을 벌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를 쓰면 안 돼요. 지금 뭐 자리가 어쩌니, 뭐 추위가 어떠니,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완전히 집중해야 돼요.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. 여러분이랑 저랑 둘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전달해 드리는 거를 오늘 90% 이상 가져갔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도 오늘 훔치러 왔어요. 도둑이에요. 뭘 훔치러 왔죠? 누구 사고? 이 인간의 이성관을 뺏으러 왔어요? 그럼? 맞아요. 마케팅 사고를 뺏으러 왔어요. 저 인간이 워낙 자본주의에서 너무 유리한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제 에너지와 패턴과 기술을 뺏으러 왔어요. 맞죠? 네. 훔쳐갈 거예요? 네. 사실 두 번째, 세 번째는 게릴라에서도 가능한데 비대면으로도 가능한데 이 1번이 안 돼요. 근데 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1번이 가능해요.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으로만 들으신 분들은 지금 현장감이 되게 다르지 않아요? 네. 확 느껴지죠? 네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에 서고 집에 가면 잠도 못 자고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. 다 뺏겨서. 이 도둑놈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. 에너지가 안 남아가지고. 이거를 뺏어가시면 됩니다. 일단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꿰뚫어 봐야 돼요. 어딜 가서든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엠타탑 교육생이 돈 잘 벌고 남한테 돈 뜯기는 거죠. 근데 이제 뭐 100억 매출이 됐든 200억 매출이 됐든 뜯기는 사람들이 많아요. 왜? 여기서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. 사실은 뭐 다양한 경험이 없으니까. 온라인의 어떤 기술이나 통찰력으로 팔긴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거나 이런 스킬들이 부족하니까. 그래서 저는 이 통찰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 관계들, 가족, 친구, 동업자, 연인, 소비자, 공급처, 기업, 브랜드, 국가, 정치, 세상 얘네들은 다 여러분들을 휘두르고 조종하고 싶어 해요. 기본적으로. 나는 방어를 하고 방어가 되면 그 다음부터 공격을 해야 돼요. 근데 여러분들은 방어가 안 되죠. 휘둘렸죠. 저도 휘둘렸잖아요. 학교 교동교육까지 다 받고 대학교 가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된 게 있을까요? 대학교 때 재밌었어요. MT도 가고. 그거 말고는 사실상 되게 포악한 것 같아요. 이런 자본주의가 되게 잔인하고. 모두 다 여기 있는 모두가 개인의 이득을 우선한다고. 그거를 저는 근데 너무 순진한지 늦게 깨달았어요. 여러분들은 상대의 목적을 파악해서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지금부터는. 여러분들 안 휘둘리고 살았어요? 제가 휘둘리는 예시 몇 개 가져왔는데 옆에 계신 분들은 PPT가 잘 안 보이니까 설명으로 말씀드릴게요. 자, 왼쪽은 뭐 커뮤니티, 제가 이제 커뮤니티 항상 모니터링 하니까 왼쪽은 9년 동안 로또 판매점을 하면서 당첨자 수를 기록한 거예요. 9년 동안. 1등 하나도 없고 2등 6명, 3등 뭐 253명. 뭐 이렇게. 제가 이제 그 18기 오프닝에서 로또를 찢잖아요. 저는 당첨됐다라고 해도 찢을 거예요. 저는 그걸 안 받아요. 그리고 깜냥이 안 되면 그 돈 가져간 게 저주예요. 내가 깜냥이 안 된 상태에서 주는 돈을 받으면 안 돼요, 여러분들. 망가져요. 내 깜냥에 맞게 가져가야 돼요. 그게 지킬 수 있게 되거든요, 돈을. 저는 이 로또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민들은 세금을 많이 안 내니까
국가에서 가져가는 거예요. 삥 뜯는 거예요. 서민들, 얘네들은 어리석을수록 이런 거 많이 사니까. 정말 슬픈 거는 매주 사는 사람들이 많죠. 그래야 한 주를 희망차게. 근데 가짜 희망이잖아요. 우리가 노력해서 쌓아가는 그 진짜 희망이 아니라 이건 가짜잖아요. 그걸로 어설프게 충족하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거랑 이건 더 슬퍼. 10원 준다고 하면 조회수가 높아져요. 보세요. 내가 클릭하고 거기 들어가서 광고를 보는 게 10원보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 해보신 분들 있어요? 들어가면 10원 주는 거 네이버페이? 안 해보셨어요? 해보셨어요? 이따 제가 10원 줄 테니까 저 편의점 가서 뭐 좀 사와. 아니 근데 이게 우리는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 이상하다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왜 그럴까? 자기의 삶은 이 틀 안에 갇혀 있어요. 네모아라는 틀 안에.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걸로 조금 플러스를 시키려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15개 하면 150원 버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휘둘리고 본인 인생을 조종당하는 거라 생각하죠. 여러분들 노트북 살 때 무슨 기준으로 사세요? 뭐 사고 싶어요? 사과, 애플, 또? 자, 생각을 해볼게요.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. 세 번째 만나는데 우리 같이 스터디하자. 근데 저는 항상 한성 노트북을 쓰거든요. 그거 꺼내기 쉽지 않지. 근데 애플은 그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어도 노트북을 꺼내고 싶죠. 그럼 그게 옳은 거예요? 가짜지, 가짜. 애플은 윈도우 기반이 아니라 되게 불편해요. 근데 대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맥북이라는 거지. 얼마나 멍청하면 우리가. 저 포함, 여러분들 포함 모두 다 애플을 사고 싶은 거죠. 비싸고 멋있으니까. 너 뭐야 맥북 샀네. 이거 듣고 싶어서. 어렸을 때 변신 필통 학교에 가져오면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딱 그 심리. 그게 명품이랑 똑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에 입장 가능한 노트북 순위가 있더라고요. 맥북은 다 가능하고 맥북은 10년 전 거도 가능하고 그램 가능하고 삼성 노트북은 다 안 돼. 밑에도 다 그렇고.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남을 의식하고 이런 가짜 같은 거에 많이 휘둘린다는 거죠.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은 꿰뚫어 봤으면 좋겠어요. 휘둘리지 않고 하나하나 다 모두 다 이런 거를 결정할 때 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루에 몇십 가지 몇백 가지의 결정을 할 때 다 휘둘린다고. 그들의 프레임에 우리의 주도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내가 물건을 팔 때도 소비자를 상대할 때도 공급처를 상대할 때도 내가 자본주의에서 우뚝 쓸 때도 다 휘둘리는 게 많다고.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자유롭게 가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.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앞으로도 이용당할 거예요? 아니면 꿰뚫어 볼 거예요? 잘 꿰뚫어 보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게릴라 때 한 걸로. 자, 유재석 씨 나왔었죠 이때? 자, 그냥 오는 비는 맞아야 돼. 이거 무슨 말이었어요? 꿰뚫어 보세요. 이게 무슨 CV입니까?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건 A였는데 교육생분이 B라는 부분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B로 흘러가다가 제가 A를 살짝 언급하면서 끝냈어요. 힌트는 그냥 오는 비는 맞아야 돼 뒤에 나왔던 이 말이죠. 동훈아 아무것도 안 하면 널 도울 수가 없어. 이게 이 말의 CV가 나오거든요. 이거를 만약에 한마디로 살을 다 바르고 뼈만 얘기하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, 유재석이? 닥치고 해 다음에. 이 관여도랑 등가교환 두 가지 단어거든요. 관여도는 이해하셨죠?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.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하루 종일 머리를 막 싸매고 엄마 어떻게 우리 지구온난화 때문에 큰일 났어. 이런 걸 신경 쓰면 안 되죠.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. 근데 멍청한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거에 계속 집중해요. 에너지를 쓰고. 그 말은 당연히 너무 뻔한 말이고 이 등가교환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거든요. 제가 설명을 한 게 하하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무한도전을 시작했잖아요. 이때 당시에 하하가 유재석한테 뭐라고 했게 이때 이미 메인 MC였는데 유재석은 형 저 뭐든지 다 할게요 이런 말 했을 거 아니야. 제발 저 키워주세요. 저 다 할게요. 이랬을 거 아니야. 그래놓고 악플 좀 달린다고 저 아무것도 안 할래요. 이런 거 아니야. 그럼 유재석이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어이없겠어. 지금 프로그램을 망치고 있잖아요. 아무 말을 안 했대요. 촬영할 때. 한마디로 꿰뚫으면 유재석은 뭐라고 한 거죠? 감수 못할 거면 꺼져. 이 진짜가 아닌 놈아. 등가교환도 모르는 놈아. 이게 사실 핵심 가치거든요. 관여도는 사실 포장한 거죠. 그냥 야 뭐
뭐 어차피 못 바꾸는 거 신경 쓰지 마라. 뭐 위로 같은 건데 실제 하는 말은 너 뭐 하는 거냐 지금? 장난하냐? 거짓말쟁이야? 이러고 있는 거죠. 이게 등가 교환이거든요.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여러분들은 이런 집에 살고 싶습니까? 네. 이게 에테르 청남인가? 뭐 그 맞나요? 워낙 반지 하나 이런 것만 아니까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잖아. 아이유가 산대. 분양가 130억, 지금 펜트하우스는 300억? 올해 입주잖아요. 11월. 이런 데 살고 싶죠? 네. 다 살고 싶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 인스타 팔로우 2,900만 이렇게 얻고 싶죠? 네. 또 콘서트 하면 바로 5초 만에 매진되고 칸 영화제도 가고 싶고 그렇죠? 네. 이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? 다 아이유처럼 살고 싶잖아요.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요. 좀 전에 생각들 다 지우고 누가 내 연애사 하나하나 다 관심 갖고 그런 거 올릴 때마다 조회수 100만 이상씩 나오고 파파라치라는 스토커 항상 붙어있고 내 개인 활동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마트 한 번도 혼자 갈 수 없고 그리고 나 다 표절했다고? 표절한 거 나오면 다 100만씩 조회수 올라오고 이런 거는 하고 싶어요? 하고 싶어요? 이런 것만 부자지만 이런 것만 하고 싶어요? 만약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아이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 파파라치랑 스토커 너무 싫다 나 진짜 정신병 걸린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? 아이유한테? 뭐 하지 마 네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냥 다 얻지 않으면 되잖아 너 많이 벌었잖아 그게 아까 유재석이 말한 오는 비는 맞아야지에 대한 핵심 가치였던 거죠. 꿰뚫어 보면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오는 비는 맞아야 돼. 당위적으로 네가 감당해야 될 게 있다고. 그게 제가 평소에 말하는 뭐죠? 등가 교환이죠. 그러니까 이런 대화들이 일일간지가 돼서 제가 하는 설명과 연결이 되고 여러분들 판매까지 적용이 돼야 된다고요. 이 카테고리는 이 정도는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네. 근데 돈 벌려고 들어와서 엠부님 자꾸 누가 신고해. 그럼 저는 점잖게 오는 비는 맞아야 됩니다. 딱 이제 호흡 한번 하고 맞으셔야죠. 상대는 이제 무슨 비요? 뭐.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요즘 너무 추워. 출퇴근 못 하겠어. 막 이러고. 상사 완전 또라이야. 이런 말 하잖아요. 그럼 나와. 왜 이런 말 해? 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회사 다니는 게 유일하니까 다니는 거면서 왜 징징거리냐고. 이런 설명 저는 너무 이런 말들이 징징거리는 패턴이 너무 싫죠. 그럼 유재석은 그렇게 얘기했겠죠. 월급 받으려면 그런 거는 다 비는 맞아야 된다. 아니면 때려쳐라. 네가 등가 교환을 하면 되지 않냐. 이런 거 진짜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신고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상세 페이지 베끼는 거 사실 엠타트업은 약간 숙주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지금 이커머스에. 누가 이 카테고리 좀 많이 팔고 좀 괜찮으면 그거를 누가 막 와서 다 베껴가요.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고 또 베껴가고 거의 주도하고 있거든요. 엠타트업 상태가. 뭐 그래서 이제 잘 파는 사람 중에 그대로 안 베끼는 데는 없어요. 그리고 공급처 배신. 공급처는 배신이 아니라 공급처는 원래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좀 팔아주다가 자기들이 그 방법을 알 것 같으면 우리한테 공급 준다고 자기들이 팔는 사람들이에요. 그게 당연한 거라고. 이 배신이라는 말을 쓰는 말은 너무 순수하고 돈 벌 깜냥이나 자격이 없는 거죠. 그 정도도 안 돼서 뭘 포식자가 되고 살아남는다고 하면 저 이해가 잘 안 돼요. 돈 벌려면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것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못하겠다. 이거는 너무 각오가 안 돼 있어요.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는 거잖아요. 누가 신고하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한 거죠. 내가 잘하면 누군가는 시기할 테니까. 엠타트업 네임드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. 이게 네임드라고 하면 최소 1년 매출이 100억 이상인 사람들. 워낙 이제 송사도 많고 싸우는 게 심해요. 제가 물어봐요. 요즘 괜찮냐고. 힘든 것 같은데 상표권도 이제 너무 많이 서로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괜찮냐 그러면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일단 100억대 위는 저한테 절대 막 힘들어 이런 말을 안 해요. 말하는 순간 힘들어지거든. 입 밖에서 나오는 순간 그건 힘든 일이 돼버리거든. 그러니까 요즘 너무 별일이 없어 불안하다. 뭐 있었으면 좋겠다고. 사실 일이 많이 있거든요. 근데도 그거 정도는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.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거긴 한데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법니까? 이 마인드. 그걸로 돈 버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자, 요거 뭐라 그랬죠? 그냥 오는 비는 맞아야 돼에 대한 꿰뚫어 보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꿰뚫지 못하면 남들이 여러분들 회유하거나 위로하거나 이런 게 다 조롱하거나 기만하는 걸 수도 있는데 눈치를 못 챈다고.
휘둘리는 거죠. 그냥 좀 길게 쓰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감당하는 건 당연한데 너는 그것도 모르냐. 그냥 당연히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악플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고 목표하는 걸 취하면 되잖아. 라고 얘기한 게 아까 그 유재석의 말이죠. 저는 어떤 분야든 깊이 들어간 사람들 비슷한 사고를 한다고 생각해요. 유재석 씨는 그래도 그런 걸 많이 생각했겠죠. 그리고 이게 제가 얘기한 등가교환의 법칙입니다.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면 수익 같은 거는 그냥 그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. 내가 그렇게 넣기 때문에 재료를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여러분들은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나요? 좀 힘든 거를? 네. 제가 이제 유튜브 나왔을 때 했던 말이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제 보여지는 트리마제나 이런 거는 부러워하면서 제가 한 고통은 따라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등가교환에서 왼쪽을 신경 안 쓴다고 오른쪽만 사람들이 따라하려고 한다고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.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고 강의 때 나온 이 부분 울면 젖준다가 거의 90%잖아요. 사람들의 성장하려는 사람들이 징징거리면서 자꾸 성장하려고 하잖아요. 나는 왜 안 돼? 나는 했는데도 뭐 결과가 별로고 이러고 있다고. 세상은 젖을 주지 않는데 울면 월이럭 주나요? 그러면 진짜 우리 다 여기 울고 있지. 누가 뭐 열심히 해. 그러니까 노력과 떼 쓰는 거는 다른데 이걸 잘 몰라요. 여러분들이 하는 게 노력인지 세상을 향해서 떼를 쓰고 있는 건지 판단을 해봐야 돼요. 노력은 결과로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준에서의 노력이고 그냥 떼쓰기일 수 있는 거죠. 적합한 노력은 결과가 내가 싫어해도 올 수밖에 없어요.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는 거고 저는. 자, 월이럭을 벌려면 그럼 이쪽엔 뭐가 필요하죠? 파란 쪽. 이게 사실 제가 뭐 팔을 자를 각오를 한다고 해도 엠타트업에 실제로 자른 사람은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따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이제 이 정도를 벌었을 때 왼쪽을 뭘 넣냐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. 당연히 헤어져. 헤어져. 가족들 안 봐. 친구 평생 안 봐도 상관없어. 건강 10년 일찍 죽어도 좋아. 상관없어. 피부 상관없어. 다. 탈모 와도 좋아. 다. 못 걸어도 상관없어. 다 지금만 할 수 있게 해줘. 그거냐? 뭐 그러니까 짜잘짜잘한 거 여러분들 기준에서 뭐 명절에 뭐 본가를 내려간다 뭐 이런 거는 제 기준에서 그런 선택지가 아니에요. 연락이 두절되고 가족이 걱정할 실종신고를 해도 상관없어 나는. 난 지금 이걸 해야 돼. 그 정도의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상식선에서 뭔가를 내려놓으려고 해요. TV 안 보기. 나 넷플릭스 삭제하기. 그거랑 여러분 동봉은 뭔 상관이야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벌었는데 아마 개인에 따라서는 여기에 더 내려놓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덜 내려놔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다들 재능이 있고 유전자가 다르니까. 그걸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맞춰야 되죠. 유재석 씨는 국내 탑 MC잖아요. 왼쪽에 뭘 내려놨을까요? 그냥 운 좋게 저 자리에 있는 걸까요? 뭐 내려놨을 것 같아요? 잘 생각해 보세요. 유재석 씨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탑스타였잖아요. 남자고 인기가 많으면 재밌고 좀 놀고 싶지 않았을까요? 근데 유재석 씨 그런 소문이 하나도 없더라고. 제가 그래도 친구들이 연예인들이 있어서 좀 물어보기도 하는데 아예 없어요. 술자리 이런 얘기 자체가. 싹 다 배제하는 거죠. 인간으로서 누리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욕구에 대한 그런 것들도 싹 다 배제한 거죠. 몇십 년간을. 그러면 여러분들 유재석 씨가 되고 싶어요? 저는 안 되고 싶어요.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, 팬들.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얘기한 사례도 하나 없잖아. 그거는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, 일상이. 하다못해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얼마나 추근덕거리겠어요. 유재석 씨가 자기랑 사진 한 번만 찍어줘도 뭐 투표를 받을 수도 있고, 최근에 이제 김연경 씨가 어떤 그 정치인과 사진 찍었잖아요. 이런 게 유재석 씨는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. 지인 통해서 막 이런 것들. 곤란해도 다 싹싹싹싹 배제하고 그렇게 했겠죠. 자, 등가교환에서 오른쪽이 중요합니까? 왼쪽이 중요합니까? 왼쪽. 네, 이거 세팅이 일단 여러분들 돼 있어야 돼요. 안 돼 있으면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. 그리고 이거를 이쪽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글자로 그렇죠. 깜냥인 거죠. 여러분들 깜냥이 있냐? 괜찮냐는 거죠. 어차피 신고하면 그냥 이 이커머스 안 할 거면 그냥 들어오지도 마. 다 신고한다니까 좀만 잘 팔면. 신고 방어하는 것도 여러분들 익히고 그 과정을 익히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그냥 신고하고 이런 건데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럼 깜냥 키우는 방법은 뭐가 있죠? 맞아요.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 발작 버튼 있잖아요. 여러분들 힘들다라고 하거나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막 발작하잖아요. 그게
여러분들 깜냥이 거기서 끝난다는 게 이제 증명된 마취총 같은 거니까 제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. 이런 게 극찬 스티커가 깜냥 확대기가 되는 거죠. 왼쪽에서 내가 견디는 것들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못 견디겠다는 일이 있으면 스티커를 하나 붙이고 밑에 그 일을 쓰는 거예요. 후기 6,000개가 있는 2년 동안 팔았던 몰이 날라갔다 쓰는 거죠. 그리고 붙이는 거예요. 이게 쌓일수록 내 수익이나 성장은 올라가는 거죠.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 데미지를 견디면 더 강해지니까. 그걸 하나하나 붙이는 거예요. 그리고 10개 단위에서는 이 정도면 내가 월 5천이나 1억 원 벌겠구나. 또 밑에 10개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예요. 여러분들 잘 요거 쓰세요.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실 나중에 이게 안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만큼 성장한 사람이 아니겠죠. 아니면 깜냥 자체가 엄청 큰 사람이거나 이 정도는 붙일 일 아니지. 팔 하나 잘려. 이 정도는 뭐. 이 두 개 다 잘린 게 아니고서는 안 붙여. 그렇게 정말 못 버티겠다 싶을 때 붙이는 거죠. 그럼 힘이 되겠죠. 내가 3개 늘었으니까 조금 네임드들 따라가고 있다. 네임드들은 이미 이거 다 꽉 찼죠. 100억 이상 있는 사람들. 그렇게. 제가 이제 그 게릴라 때 했던 설명, 이 유재석 씨 예시를 쓴 거랑 그때 몇 프로 정도 전달됐던 것 같아요? 지금 한 말과 비교하면? 10% 정도?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답답해요. 더 잘 전달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.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오늘도 전달을 잘해야 돼요, 저는. 최대한 제가 준비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.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몰입을 계속 잘해 주셔야 되고. 강의 때 한 얘기와 개념과 사례는 몇 프로 정도 전달돼요? 10%요? 어디 계세요? 80% 전달됐어요? 그러면 그 봄에 팔 리소스 중에 가치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걸로 본인한테 접근성이 좀 점수가 높은 거를 이제 지금 3가지 정도 예시를 들어보세요. 제가 지금 한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. 그러니까 가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조종하기 쉽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봄에는 일반적으로 뭐가 잘 팔려요? 네, 공기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져요. 깨끗한 공기에 대한 거. 그러면 가치성을 높이는 거는 필터의 포인트를 맞추면 가치성을 다 높여요. 이제 대기업이나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필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. 5중 필터, 3중 필터 뭔가 있어 보여. 아무것도 아닌데. 그런 걸로 필터만 내가 파는 건 좀 어떨까? 여기에 호환되는 필터를 소싱해서 이렇게 팔아볼까? 라고 하는 게 지금 질문에 해당하는 게 될 수 있어요. 근데 이런 거를 저 이거 준비해서 온 건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답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.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마구마구 지금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. 그게 제가 전달한 목적이에요. 그게 마케팅 마인드맵, 그림 그리기가 머릿속에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. 그게 안 되면 하루 종일 그냥 뭐 책상 앞에 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지금 여쭤본 게 뭐 접근성이나 가치성이나 이런 게 다 배운 거잖아요. 배운 거 안에서 여러분들이 흡수하면 돼요. 이게 저는 100%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좀 요즘에 네임드 분들을 만나면 즐거운 게 본인이 제가 전달한 거를 본인이 좀 카테고리 1등들이니까 다 접목을 하다 보니까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죠. 이모님 그럼 다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거는 뭐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너무 즐겁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. 여러분들도 그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.